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병술에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공직선거법 87조 2조에 따르면은 어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라든지 외곽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워낙 파죽지세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 보니까 주변에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알아서들 이런 외곽단체를 결성하고 거의 싱크탱크나 다름없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세간의 우려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모금,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회비를 부과했다고는 의혹이 있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좀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탄핵 선고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렇게 사실상 마치 당선을 확정지은 것처럼 미리부터 누가 장관을 하냐, 누가 수석을 하냐 이런 논공행상부터 따지는 그런 잔치집 분위기의 민주당의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유리한 지형에서 펼치는 선거라면 차분하게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갖고 승부를 치르면 되는 것인데 벌써부터 진용을 갖추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아마도 국민들이 큰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런 외곽단체들은 좀 최소화하는 그런 차분한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민주당의 지금 선거는 세 가지의 어떤 기조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로는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되 최소한의 인원을 뿌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캠프는 실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중앙의 캠프에 있는 인원 말고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세 가지 원칙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선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저희 당에는 정책위원회가 있고 정책위원회에 속한 아주 전문성 있는 전문위원들이 본인들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들어가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또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 성장과 통합이라는 이 조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정책을 많이 건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수사나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당이 평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누가 갈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누가 갈 것이다. 이게 이미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보통 상원이나 하원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위원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진 정치, 국가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 활성화돼야 된다. 특히나 이번 조기 대선은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6월 4일 날 바로 취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취임을 해야 되면은 당연히 내각 인선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각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라는 국민적인 눈높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면은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장관은 누가 하고 경제수석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조각이 돼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써 대선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현실 정치를 좀 잘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선 캠페인 도중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경제 전문가 누구를 영입하겠습니다. 실력이 있으면은 저는 보수 정부에서도 누구를 저희가 데려와서 저희가 맡기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얘기가 지금 원활하게 나오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진영 사람들이 서운해할 정도로 저는
보수 측, 중도 측, 전문가 그룹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기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누구를 경제 사정탑에 앉힐지 누구를 안보에 전적으로 책임을 맡길지를 본인이 구상하는 걸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도 각자의 보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와 후보 측근 참모들 간의 그런 긴밀한 인사평가와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떴다방처럼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너는 어디 가라, 너는 경제를 맡아라, 나는 안보를 맡겠다. 아니 내가 장관을 해야지 왜 너가 장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서로의 갈등이 빚어진다는 것이 촌극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외곽단체가 문제가 됐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직접적으로 본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으로 싱크탱크를 이끌었다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거기에 붙어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든 어떤 후보든 차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 본인이 논의를 하고 인사를 영입하고 설득하는 거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잔치집을 여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내일 2차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4명이 2명으로 줄어